예, 오늘도 맞지마리까야. 맞지마리까야는 152개의 경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준표 교수님이 이것을 압축해갖고 70개의 경어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148번째 경을 이 149번째 경을 이제 압축해갖고 오늘은 이제 70개 중에서 69개의 경으로 만드는 69번째 이야기. 69번째 경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이제 뭐였냐 하면 이제 그 어느 성원에 있을 때 비구들이요 하니까 비구들이 보통 한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해갖고 그 자리에 있는 100여 명이 깨치게 되었다 이렇게 할 때 보면 한 뭐 100에서 한 150명 정도 그렇게 안 있었겠나. 그래서 이때가 비구들이 쫙 모여든다 아닙니까? 모여들 때 그냥 모여드는 것이 아니고 그 모여드는 비구들 중에 한 사람이 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이 경전을 공부할 때는 책을 갖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 이 생각을 갖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조사어록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임재어록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임재선사를 앞에 앉혀놓고 임재선사로부터 바로 설법을 듣는 그런 기분으로 공부를 할 때 깨달음에 훨씬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 지금 통도사의 조계종, 종정, 갑자기 서파 대종사 그분이 자기가 공부할 때 나는 그렇게 공부했다 이러더라고. 듣고 보니까 맞네 라는 생각. 경전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앞에서 내가 직접 공부하고 있다. 또는 조사들 바로 앞에서 조사로부터 설법을 듣고 있다. 이 생각을 갖고 공부할 때 훨씬 더 빨리 깨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 생각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유깁초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설법을 할 테니까 잘 들어라. 유깁초 하면 뭡니까? 안, 이, 비, 설, 해설자잖아요. 신, 몸뚱아리. 여기서 촉이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5개에다가 의, 생각 6개. 이게 유깁초. 유깁초. 어떤 장소를 말하죠. 우리는 눈이 본다 그랬습니까?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코가 냄새 맡고, 혀가 맛보고, 피부가 접촉하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 땅 안에 한 개만 예를 들어서 눈과 귀가 깨치는 데는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큰 스님들이 이 주장자를 딱 내밀면, 말없이 이렇게 주장자를 딱 내밀고는 쿵 한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설법을 시작한다. 숭산 스님 설법을 한번 들어보니까 탁 밀고 쿵 하고, 자, 내 설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지만은 알아듣지 못하는 대중들을 위해서 내가 허물을 지켰다. 설법하는 이 자체가 허물이라. 왜? 도를 이야기하는데 도는 입으로 내뱉으면 왜 합니까? 개고즉착이라. 그러니까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알아듣는 너는 바람풍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내가 바람풍 한다고 알아듣는 너희들이 바람풍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은 내 본뜻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바람풍밖에 말할 수 없으니까 바람풍이라고 말했으니 이 내 허물일 수밖에 없다. 왜? 도는 말로서 말해줄 수가 없다. 그냥 바람풍 할 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알아듣지 못하면 못 깨치는 거죠. 내가 바람풍 깼는데도 바람풍이구나 하고 다 알아들은 사람은 깨치는 거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치. 그리고 내가 바람풍이라고 말한 그 자체가
틀린 말이잖아. 응? 도에서 보면 틀린 말.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짓는 거지. 어느 큰 선사가 이제 큰 절에 방장 어른이 있었어요. 방장 어른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갖고 절을 집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공양간에 또 왔는데 보니까 온 젊은 공양주가 좀 가마솥이 아닙니까? 큰 가마솥에 뚜껑을 탁 여니까 막 김이 무릉무릉 나는 게 멋있다면 맛있게 밥도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부엌이 있으면은 부엌까지 들어오지는 않고 부엌 바깥에서 이래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엌문 사이를 이렇게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공양주가 뚜껑을 탁 열더니만 주걱을 들더니만 막 쑥쑥쑥쑥 끓더니만 구우다가 공깃밥 위에다가 수북하게 한 그릇 탁 돌더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거를 허겁지겁 먹더라 이거. 그 장면을 보고 그 방장 어른은 이제 방장실로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조회 시간에 점잖게 한마디 하죠. 그 부처님한테 사시공양이 끝나고 사시공양이 보통 한 10시에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한테 사시공양을 끝내고 대중들이 공양을 해야 되는데 쟤는 어째 거꾸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내가 아침에 받았어요. 이랬다. 점잖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질책하는 한마디. 그러니까 그 공양주가 들어보기는 자기 이야기라. 그러기 공양주도 좀 된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안 하고 왜 그렇다 하면은 또 그 방장 어른의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방장 어른이 방장실로 들어가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예의를 갖추고 그러고 나서 그 방장 어른 사실은 내가 오늘 아침에 방장 어른께서도 보시다시피 내가 밥 뚜껑을 싹 여니까 김이 훅 올라가고 천장에 있는 그 얼음들이 그 김에 얼이갖고 밥 위에 떨어졌다. 그래갖고 내가 그 할 수 없이 주걱으로 이렇게 그 얼음을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보니까 밥이 한 그릇 됐는데 이걸 그냥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안 그렇습니까? 그 신도들이 갖다 준 살인데 이걸 어떻게 콩나물 하나만 물에 떠내려가도 쫓아가서 죽어올 판국인데 그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아까워서 먹었습니다. 아마 방장 어른께서 그 장면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 하고는 젊은 공양주를 내보내놓고는 방장이 아이고 봐도 본 것이 아니구나. 내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도 본 것이 아니다. 이게 뭡니까? 왜 그렇게 됐나? 거기는 분별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분별을 잘해야 환경에 잘 적응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교육되어 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얼굴을 분별하고 학교 가서는 또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게 다 분별심이야. 분별해 가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본래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 부모 미생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야 되고 우리 진제 스님의 그 하두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야 돼. 부모 미생자. 어떤 게 참나냐. 우리 소원적으로 표현하면은 분별하기 이전 본래의 내 모습이잖아. 분별하기 이전의 본래 내 모습은 뭡니까? 공이 텅 비어 있는. 그럼 내가 부모에게 나기 전에 내가 참 모습은 뭐냐? 참나가 뭐냐? 참 진짜 나가 뭐냐 했을 때 공이다. 나 이제 알았어. 알면 뭐합니까? 아는 거와 체득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알았다. 아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해오했다. 해오니 도노가 탁 돼야지. 해오가 돼갖고 해오한 것을 도노라고 우기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그
관세음 보살, 관세음, 세음, 음할 때 소리 음자잖아요. 우리가 소리와 눈으로 보는 것, 가끔 이 느낌도 느낌으로도 잘 깨쳐요. 우리 경봉스님, 뭐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경봉스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 없다. 입적할 때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스님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야밤 상경에 대문의 빗장을 만져봐라. 상상적으로 해도 깜깜한 아니면 달밤에 야간 삼경에 가면 우리 오세시오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1시, 새벽 1시, 야심한 밤 가서 그 빗장을 한번 싹 만져보면서 만질 때 뭔가 탁 하는 깨침이 탁 이런. 저도 그 깨닫기 전에는 그 꼭 내가 한번 만져봐야지 하는 그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또 뭐 그 생각은 있어요. 가서 빗장을 한번 만져봐라. 뭐 절집에 그 빗장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느 고택에 가서 대문 빗장을 탁 이렇게 쳐놨는데 새벽에 가서 탁 만져볼 수 있다. 만짐으로써 탁 느낌. 촉으로 수도 깨치가 있는데 보통은 이 보는 거와 듣는 걸로도 많이 깨치요. 어느 큰 스님이 자기 도반을 찾아가서 깨친 도반을 찾아가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저도 깨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도반이 저기 문 밖에 계곡에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죠. 예,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물 소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물소리를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얼마 전에 오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자기 소리를 한번 해보시오 했는데 자기 소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장지에 의해 갖고 자기가 포장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 뭐 저도 뭐 마찬가지로 포장지에 의한 나지 뭐. 정말 그 포장지를 다 벗기버리면 본래의 나가 참 힘들다 아닙니까? 이 본래의 나, 우리가 깨친다, 깨달았다. 이게 뭡니까? 본래의 나로 돌아갔다는 얘기. 그래서 육입처, 눈으로 듣고, 우리가 눈으로 듣는 것이 아니죠. 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보듯이 눈을 통하여 본다, 들었다. 뭘 듣고? 바깥에 있는 소리와 색, 성량, 미촉, 색이란 게 뭡니까?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 이게 색입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색, 성량, 미촉, 법이라 했을 때 법은 뭐냐? 더 넓게 표현하면은 공간을 차지하는 색까지도 포함하고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물건들까지 우리가 법이다.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 뭡니까? 생각 속에 떠올린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생각 속으로는 백층짜리 빌딩도 지어내고 강도 만들어내고 우주도 만들어 다 만든답니다. 공즉시색이다. 공즉시색. 이 법입니다. 법. 생각으로 만든 물건들 색으로. 그러니까 색, 성량, 미촉법에 때 색은 단지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을 말한다면 법은 생각에서 떠올리는 모든 물건들을 우리가 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깨달으면서는 이 원통법, 이근 원통법,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깨치는 방법이 이근 원통법, 소리로서 깨친다. 들었죠? 들었습니까?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자, 소리, 우리가 이걸 뭐 굳이 분별하면 소리라고 분별했습니다. 이 분별된 소리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리를 들었죠? 예, 들었는 그자가 있죠? 예, 그자가 있을 게 들었겠죠? 자,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있습니까? 지금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리를 들었던 그 자도 지금 없습니까? 그 자야 있죠. 유의하다 입니다. 그 자는.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는 늘 있다 입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봤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더 갈았다. 눈을 갈았다. 보입니까? 그러면 안 보입니다. 그럼 보던 자도 없어졌습니까? 보던 자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 뭡니까? 듣는 걸로 이야기하면 소리로서 그것을 분별하면은 훨씬 더 쉽게 되죠. 소리가 탁 났을 때 소리를 들은 자가 있다. 그럼 소리가 사라졌다. 그럼 듣는 그 자도 사라졌느냐 했을 때 사라지지 않고 그 자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 누구냐?